이번 주 이슈 타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책임지고 있는 울산 매일신문의 김진영 이사가 7월 1일자로 편집국장을 맡게 됐습니다. 사장도 사장입니다만은 방송사는 앵커고 신문사는 편집국장이 꽃이지요. 지역 최초의 조간신문 울산 매일신문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덧붙일 말씀 없죠?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울산 지역 행정과 정치 지형이 7월 1일부로 전면 교체가 됐습니다. 떠나는 분들 그리고 새로 맡은 분들이 교체하는 아주 바쁜 주말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는데요. 6월 30일로 임기가 마무리된 단체장들은 짐을 쌌고요. 예.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울산시장을 필두로 김영길 중구청장, 예. 서동욱 남구청장, 박천동 북구청장, 이순걸 울주군수가 각각 취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유일한 진보정당 소속인 김종훈 동구청장도 예.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 뭐 더 하고 싶었지만 짐 싸서 떠나는 심정, 뭐 제가 짐을 싸봐서 아는데 참 처량하죠. 자, 김두겸 시장의 취임식도 했죠. 김두겸 당선인으로 호칭을 했는데 이제는 김두겸 시장 이렇게 호칭을 해야 됩니다. 네. 그 공식적으로 이제 7월 1일부터 시장입니다. 네. 김두겸 시장과 기초단체장들은 각각 취임식을 가졌는데요. 김두겸 시장은 취임사의 대부분에 울산의 미래, 울산의 경제 살리기, 위대한 울산의 제도약 이런 것을 표방했습니다. 예. 이 부분의 비전 제시에 중점을 뒀고요. 네. 그 취임식이 금요일 1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됐는데 간소화 방침에 따라서 예. 각계각층의 대표 일반 시민 그러니까 대강당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 한 600여 명이 초청돼 가지고 네. 이 가운데 시민 대표들은 좀 스토리가 있는 예.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담은 시민들 그래요?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취임도 했고 본격적인 김두겸 시대가 열렸는데 인수위가 활동을 끝내면서 여러 가지 숙제를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민선 8기 울산시가 출범하기에 앞서서 인수위원회가 준비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네. 그 결과를 김 시장에 보고를 했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앞으로 상당한 시정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예. 4년 전 민선 7기 울산시가 최초의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면 이번에 출범하는 민선 8기는 최초로 진보에서 다시 보수로 지방 정권이 바뀌는 또 예.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습니다. 다만 인수위원회의 활동은 울산시 역사에서 처음으로 가동했던 4년 전 인수위원회와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4년 전에는 4년 전으로 잠시 돌아가 보면은 예. 민선 7기 인수위원회의 경우에는 민선 6기 김기현 시장 때 추진됐던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예. 사업들 중에서 커다란 골격의 변화가 없었고요. 다만 시립미술관, 예. 올 초에 개관했던 시립미술관 이 부분을 규모가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예. 왜 브레이크를 걸었느냐면 그 당시에 시립미술관 입찰 관련 비리 의혹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조사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좀 점검을 해봤는데 별게 예. 없었으니까 결국 공론화를 거치고 그래가지고 규모를 좀 축소하고 예. 미술 전시 전문 도서관을 하나 더 짓는 예. 그런 수준에서 정리가 되었었습니다. 예. 네. 이번엔 확 바뀌죠.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민순 8기 인수위원회는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대대적인 어떤 앞선 민선 7기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예. 상당한 수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무 보고와 세 차례의 현장 방문을 거치면서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예. 부유식 해상풍력, 예. 이 발전 사업,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울산권 맑은 물 공급 사업, 예. 그리고 울산공항 폐지 문제, 예.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문제, 그리고 제조 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 이런 부분들을 전부 일단 브레이크를 걸거나 예.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예상을 못했던 일인데 위원장을 맡았던 안효대 위원장이 곧바로 경제부시장이 됐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을 2번씩이나 지낸 정치인이 체급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경제부시장이 됐단 말인데 김 시장이 출범을 시작하면서 안효대 카드를 빼든 발탁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김두겸 시장은 취임 초반에 첫 인사를 통해서 일단 안효대 부시장, 예. 경제부시장을 발탁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취임 초반에 경제 문제만큼은 지체할 수 없다. 예. 그런 생각이 많이 작용했다고 보입니다. 특히 예. 김 시장 체제가 공식 출범하는 시점부터 내년 7월까지 이 1년간 기간 동안에 지역경제 회생의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예. 시민들에게
자신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김 시장이 그 재선 국회의원 안효대 의원, 그 예.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네. 모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안효대 전 국회의원과 윤두한 전 국회의원 두 분에게 선거 초반부터 김두겸 시장이 협조를 구했고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좀 작용을 했고 네. 안 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역할 여기서 1년 동안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또 차기, 예. 자기의 지역구, 그렇죠. 동구에 또다시 어떤 그 여의도 입성을 노리는 그런 예. 수순을 밟지 않나 이런 관측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놀면 뭐 하겠습니까? 해야죠. 네, 그렇죠. 안효대 부시장이 뭐 지역 경제 해법의 수작으로 발탁되고 그 이 선거 캠프의 공로 차원만은 아니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왜 네. 그러냐면 예. 안효대 부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적 인프라 예. 이런 것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마인드를 비롯해서 추진력 또한 중요한데요. 여기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유관부처를 상대로 전방위 어떤 그 대처 예. 이런 게 원활해야 되거든요. 예. 그 원활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선 국회의원이라는 카드가 중요한 등용의 조건이었다고 보입니다. 예. 충분히 고려가 됐겠지요. 네. 그리고 이제 안 경제부시장의 국회의정 활동의 성적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단적으로 이 보면은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예. 국토해양위원회, 뭐 이런 위원회 주요 핵심 그 상임위원회를 거쳤거든요. 그랬던가요? 안효대 위원장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예산을 칼질하는 예산특별위원회 활동도 일정 기간 동안 했습니다. 예, 안효대 예. 즉 부시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국회와 대정부 대처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광범위한 인적 인프라를 통해서 울산 경제를 경영하는데 최적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다. 예. 이런 분석입니다. 예. 특히 안 내정자가 전직 국회의원 연구 모임인 마포포럼은 뭐 과거에 이제 김무성 그 대표가 그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뭐 한나라당 이런 대표가 그 맡아가지고 이제 어떤 꾸려갔던 연구 모임입니다. 예. 여기서 사무총장을 좀 제법 오랫동안 안효대 의원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중앙무대에서 정관 행정계 연결고리가 끈끈하게 있는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두겸 시장, 안효대 경제부시장의 그 원톱 라인이 오랫동안 정치적, 인간적으로 끈끈한 신뢰관계를 구축해 왔고, 예. 또 이런 부분들이 중앙 정치에서는 조금 김두겸 그 시장이 약간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는 카드다. 네. 이런 지적입니다. 예. 그 하도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지금 듣고 보니까 안효대 의원 활약을 많이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안효대 전 의원이 전성기를 누릴 때는 정몽준이라고 하는 거목이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기는 했지만은 뭐 전성기 약발이 전혀 없게 하겠습니까? 근데 안효대 의원은 구체적으로 부시장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 이제 국회의원, 이선 국회의원이라는 게 재선 국회의원이라는 게 예. 조금 위상이 다릅니다. 예. 네, 다른 부분이 있고요. 김두겸 시장 체계의 울산시 조직은 현재 조직이 일정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높기 때문에 출범 초기부터 조직을 흔들기보다는 예, 예. 안정 속에서 배단을 찾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안효대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국이라든지 혁신산업국이라든지 예. 미래성장기반국이라든지 건설교통국 등 4개 핵심국을 관장하면서 예. 김 시장이 추진하려고 하는 경제법, 특히 제일 강조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핵심적인 공약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듬어내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가장 우선시되는 부분이 경제 관련 주요 사업의 단계적 현장 답사를 통해서 예. 중앙부처와 직접 연결고리를 찾아내가지고 돈을 따내고 예. 규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우물한 개구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중앙무대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해야 되고 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바로 그 부분을 예. 안효대 부시장이 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김 시장의 추진력, 뭐 돌파력, 부서 장악력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소리가 좀 날 수도 있는데 안희대 부시장의 원만하고 조용한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이런 데서 이제 마사지 역할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군요. 네, 충분히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로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효대 의원에 대한 그 주변의 평가는 상당히 원만하고 또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울산의 15대 정책과제 이 부분은 사실상 울산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고 굉장한 조건이거든요. 특히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이라든지 도심 항공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사업, 또 전기 추진 체계 그린십 클러스터 조성 등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다가 항공, 철도, 도로, 광역교통망 확충 이런 부분 그리고 산업수도에 걸맞은 울산공항의 확장 그리고 대중교통혁명, 도시철도, 울산의 도시철도 트램 사업, 울산권 광역철도의 조기 완공 그리고 도시 남북 교통축 확보라든지 제2명천교 건설 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울산 시민들이 상당히 민원으로 여겼고 저걸 왜 빨리 알아나 생각하는 시외버스, 고속버스 이전 문제 이런 부분들도 지금 풀어나가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정부에서 공약한 부분 그리고 인수위가 제시한 발전 방안 이걸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8기 울산시정 세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는데 김두겸 체제 시정은 그동안 여러 얘기가 많이 나와서 어느 정도는 윤곽이 좀 잡혀 있죠. 네,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두겸 시장은 업무 연속성, 그 조직성, 안정성을 고려해서 조직 개편과 인사는 일단은 대대적인 그 부분들은 내년으로 조금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제 명칭이라든지 그 실과 국어의 어떤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정할 부분들은 일정 부분 조금씩 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직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핵심 공약인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녹지 정원국장을 개방지구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김두겸 시장은 도시 창조국과 함께 개발 제한구역 해제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공약의 이행 의지를 실현할 부서가 녹지 정원국인 만큼 정책 코드가 맞는 인사를 선임해서 보존할 부지는 보존하고 개발할 산림은 개발해 나간다. 이런 방침입니다. 인수위는 개발 제한구역 해제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개발과 투자를 전담하는 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다만 대대적인 조직 개편은 지금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내년 1월 신설이 유력합니다. 이제 녹지 정원국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개방직이 울산에서 나올지 외부에서 치고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제발 좀 교수들을 불러들이는 건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체국장도 문화체육관광국장도 개방직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김두겸 시장이 그 지향하는 뭐 우선순위 중에 1번으로 이야기할 만한 것이 뭐 그린벨트도 있지만 그린벨트 해제도 있지만은 꿀잼 도시거든요. 재미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거기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외부 개방지구를 좀 불러와서 모셔와서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보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요 정책 가운데 관광산업 분야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도 있는데 문화관광체육 등을 두루 섭렵하고요. 중앙고리하고 연결도 되고 뭐 지역 사정도 밝은 이런 인사를 찾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울산시 안에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의 직원들이 굉장히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두고 보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문체국장 이런 데 가면은 한직으로 생각하는데 외국에서는 아주 능력 있는 분들이 이런 자리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능력 있고 창의적이고 예, 예.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는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또 예. 인적 구성도 그렇게 해야만 이 조직이 살아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어쨌든 별다른 변화 없이 지금 그대로의 조직으로 일단 신중 모드로 출범을 한다는 큰 가닥이에요. 네, 그 새로운 국신설이 아니고요. 1월로 연기되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이제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네. 또 앉자마자 조직을 막 바꾼다는 게 이게 사실은 그 잘못하면 실패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2실 11국 1본부 체제 이 부분이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 민선 8기의 첫 조직 개편 자체는 실국 자체의 명칭을 조금씩 바꾸고 현실적으로 변화되고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름을 좀 바꾸는 수준 그리고 과를 이동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고요. 예. 출범에 앞서서 인수위가 경계가 불분명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한 부서들을 조정해가지고 지금 안을 내놨거든요. 예. 몇 개 안을 내놨습니다. 그 안에 따르면은 그 큰 변화는 없지만은 조정은 있었습니다. 조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따를 것 같고요. 예. 또 민선 7기의 첫 조직 개편과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직속기관인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신설하는 수준이었고 실국 신설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19년 1월 정기 조직 개편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했습니다. 예. 또 이거는 이제 의회 승인을 받고 뭐 여러 가지 또 인사 조직을 개편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일단은 7월 7일 날 시의회가 개원하거든요. 하면. 개원하는 시점에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송철우 전 시장이 국민고충 처리위원장을 하다가 시장이 돼서 만든 부서가 신문고위원회인데, 이 부서는 이제 통폐합한다는 얘기죠. 예, 통폐합해가지고 다른 명칭으로. 명칭을 조금, 다르게. 예, 그러니까 예. 뭐 성격은 유사한데 명칭은 예. 좀 다르게 하지 않을까. 규제를 개혁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이런 쪽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관심은 인사에도 쏠리는데 조직 개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은 핵심 요직에 대한 인선이 궁금해지는데, 혹시 나온 얘기가 좀 있습니까? 뭐 특보 라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뭐 특보 라인 중에서 노동특보, 뭐 예. 체육특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 이거 전문가 인선으로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특보들은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을 뿐 아직은 오픈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건 없고요. 예. 다만 이제 노동특보라든지 체육특보 같은 경우에는 예. 김 시장이 노동 분야에 대해서 조금 취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빨리 전문가를 특보로 둬가지고 보완하겠다는 생각. 예. 그리고 다가올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쁘거든요. 예. 바쁘니까 체육특보를 빨리 두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민선 8기의 시는 정무부시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정무부시장의 역할은 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선 7기 시대는 정무특보가 있었는데 예. 정무특보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부시장을 아예 두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하고 경기도 그리고 뭐 이런 좀 조금 그 단위가 강력화된 쪽에는 행정과 경제부시장 외에 정무부시장을 따로 선임해서 예. 지금 하고 있거든. 3부시장 체제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은 인구 규모라든지 광역 단위 규모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울산시에 부시장 2명만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제 지방자치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역시 지역 홀대다, 지방 홀대다 이런 걸 강조해 가지고 울산에도 정무부시장 자리를 하나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정부에 네. 요구하겠다. 아니, 전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까? 그거는 이제 정무부시장, 행정부시장 이렇게 네.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경제부시장 이름이 바뀐 거죠.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정무부시장, 경제부시장을 없애고 정무부시장을 둘 수 있는 게 2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3명으로 좀 늘리겠다. 현재 대구나 부산, 인천, 대전 등 상당수의 지자체가 2급의 정무수석을 두고 있거든요. 예. 정무수석의 직급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어떤 협의가 필요한데요. 아하. 아마 지금 그래서 이제 당장 정무부시장이 어려우면 예. 정무특보의 직급을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김 시장을 믿습니다만은 정무부시장이 됐든 특보가 됐든 임명하는데 이제 그분의 우리가 품성을 알기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데 의리를 너무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김 시장 스스로가 예. 굉장히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다고
평이 나 있는 분이니까 아마 초기 인선에는 상당히 고심을 해가지고 예. 좋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꼭 그래주기를 바라고요. 민선 8기 출범에 앞서서 당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울산 발전을 모색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김종훈 동구청장은 당이 다르니까 빠지고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당이 달라서 빠졌다기보다는 예. 그 당이 다른 김종훈 그 동구청장도 함께 모이는 자리도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예. 국민의힘 당선자 대회였거든요. 예. 이 국민의힘 당선자 대회에서 이제 모두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울산의 발전을 어떻게 해나가겠다. 예. 이런 비전 제시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이 앞으로 4년간 임기 동안 추진할 정책 방향의 배경, 이런 골격, 이런 걸 밝혔습니다. 예.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 자리에서 어떤 그림을 밝혔느냐면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예. 이것을 표방하면서 자기가 4년 동안 일을 하겠다. 그 핵심 1번은 그린벨트 해제, 예. 그리고 의료산업 육성, 종합대학 유치, 그리고 청년 천국의 관광도시, 교통망 확보, 신도시 건설, 그리고 어르신과 농어민이 즐거운 도시, 또 스포츠 메카를 만들겠다. 예.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예. 이제 김두겸 시장이 가장 그 역점을 두는 부분으로 그린벨트 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 곳에서 전국의 지자체가 너도 나도 그린벨트 해제를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방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죠. 김두겸 시장이 생각하는 거는 역시 울산을 재도약하고 네. 다시 새롭게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린벨트를 푸는 것이다. 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산업단신지를 조성하고 또 거기에 주거단지를 건설하겠다. 예. 그러면 일자리도 생긴다. 일자리가 생기고 이렇게 뭔가 잘 돌아가면 재미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 것이고 예. 대기업이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건설 현장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예. 예를 롯데라든지 신세계라든지 말 안 해도 여기 와서 뭔가를 만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도시 계획을 재검토해서 현실성 맞게 용도 지역을 조정하고 예. 구도심 주민들이 주차, 방범의 걱정 없이 새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예. 자비 부담 없는 울산형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예.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새로운 공약들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갖고 재미난 도시를 울산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을 일단 갖추겠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이제 지금 하는 얘기 가운데서 딱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그린벨트 해제, 오페라하우스 건립, 종합대학 유치, 고속도로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문제, 세계적인 리조트 유치, 울산역에서 영남 알프스로 통하는 케이블카 건설, 큰 그림이 하도 많이 있어서 가지가 부러질 정도인데 이거 다 잘 되면 시정 운영 평가 전국 1위 하겠는데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이제 지금 인수위가 수정을 제안한 게 뭐냐면 뭐입니까? 수정을 제안한 게 울산역에서 영남 알파스로 가는 케이블카 예. 이 부분은 조금 보류하자. 그렇죠. 네, 그건 좀 보류하자 했습니다. 예. 보류하자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일단 추진할 것 같습니다. 예. 추진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 그린벨트 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 시장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부분이 뭐냐면 태화강에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겠다는 태화강에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겠다는 이 구상은 굉장히 참신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울산의 새로운 아니면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어뜸이 가는 랜드마크가 하나 탄생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함부르크라든지 리버풀이라든지 이런 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에서 성장한 대기업들이 지역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함께 고민한다면 울산의 상징성, 산업도시의 상징성과 울산이 문화도시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어떤 돌파구 이런 것과 연결돼 가지고 아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반드시 실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는 민선 8기 울산시정인데 출범 준비에 맞춰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지 짤막하게 마무리할까요? 네, 8대 울산시는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이것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희망찬 구호입니다. 과거 송철호 울산시장 출범 당시에 선거 결과에 따른 자리 나눠주기, 즉 농공행상에 급급해가지고 어쩌다 공무원, 즉 의공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 의공들이 결국은 송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거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게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예. 오직 울산 시민들을 위한 8대 시정 네. 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울산 시민들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정을 펼쳐주기를 간곡히 기대하고 예. 있습니다. 예. 김두겸 시장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명화가 되도록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응원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편집국장과 함께한 이슈타파 시청자 여러분, 김진영 국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